여러분, 지금 뉴스를 보면요,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부가 돈을 풀겠다. 추경으로 경기를 살리겠다. 민생을 살려야 한다. 내수를 부양해야 한다. 듣기에는 다 맞는 말 같죠? 실제로도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정부가 돈을 풀어서 경기를 떠받치는 건 아주 흔한 방식인데요.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공식도 바로 그겁니다. 경기가 꺾이면 정부가 돈을 푼다. 돈이 풀리면 소비가 살아난다. 소비가 살아나면 기업의 매출이 늘고, 기업의 매출이 늘면 투자와 고용이 살아난다. 그렇게 경제가 다시 돌아간다. 이게 우리가 학교에서도 배우고 뉴스에서도 많이 들어온 가장 익숙한 경제 상식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경제라는 게 늘 공식대로만 흐르지는 않는다는 거죠. 똑같이 돈을 풀어도 어느 때는 경기가 부양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돈을 푸느냐 안 푸느냐가 아니라 어떤 국면에서 어떻게 돈을 푸느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를 보면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은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 경기가 안 도는 국면인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은 시장이 통화의 가치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국면에 좀 더 가깝습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평소 같으면 정부가 돈을 푼다는 말이 경기 부양의 기대감으로 읽히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정부가 돈을 푼다는 말이 이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가? 앞으로 더 많은 돈을 풀어야 할 정도인가? 그럼 재정은 괜찮은가? 원화 가치가 더 약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식의 불안을 자극할 여지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돈이 경기에 바로 영향을 끼치기 전에 환율, 금리, 신용이 먼저 반응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여기서부터 기존 상식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보통 정부가 추경을 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일단 당장은 시중의 유동성을 더 공급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재정을 추가로 메우겠다는 뜻인데요. 겉으로 보면 전자는 경기 부양이고 후자는 재정 운용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 둘을 분리해서 보지 않죠. 시장은 늘 묶어서 봅니다. 돈이 더 풀린다. 그럼 통화 가치는 어떻게 되지? 빚이 더 늘어난다. 그럼 국가재정 괜찮은가? 이 나라가 단기 부양을 위해서 장기 신뢰를 깎아먹는 건 아닌가? 시장은 이 질문을 동시에 던집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추경 발표나 적극적인 재정 운영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나라에서는 오히려 환율 급등과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숫자보다 맥락을 보기 때문인데요. 같은 10조 원을 풀어도 성장 기대가 높고 물가가 안정적이며 통화가 강한 나라에서는요, 부양책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면 물가가 불안하고 환율이 흔들리고 해외 의존도가 높고 재정 여력이 의심받는 나라에서는요, 경고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 경제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요? 바로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한국은 구조적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고 에너지와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환율이 흔들리면 그 충격이 아주 빠르게 국내 물가와 기업 비용으로 전이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내수 중심 국가에서는 환율이 조금 올라가도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다르죠. 원유도 수입하고 가스도 수입하고 각종 산업 원재료도 수입합니다. 환율이 올라가는 순간 기업의 원가 부담이 커지고요.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한국에서 환율은요, 단순히 외환시장의 숫자가 아니라 실물 경제 전반을 흔드는 핵심 변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안이 통과됐다는 건 결국 원화를 더 푼다는 뜻이고, 원화를 더 푼다는 건 상대적으로 원화의 희소성이 더 떨어진다는 뜻이죠. 돈도 상품과 같습니다. 많아지면 가치가 내려가는 거죠. 물론 현실 경제는 그렇게 단순한 수학처럼 움직이지만은 않습니다. 중앙은행의 정책, 세계 달러의 흐름, 미국의 금리, 그리고 지정학적 변수까지, 거기에 외국인의 수급, 무역 수지 등 수많은 변수가 섞여서 작용을 하죠. 하지만 큰 방향성을 놓고 보면요, 시장에 원화가 더 많이 풀리는 상황은 원화 강세보다는 원화 약세 쪽으로 압력을 키우기 쉽게 마련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돈 조금 푸는 게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드나? 표면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추경, 한 번의 현금 지원이 당장의 경제 위기를 초래하는 건 아니니까요. 문제는 돈 자체보다 시장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가. 시장이라는 건 현재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선반영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지금 돈을 푼다는 건 앞으로도 추가 부양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가 될 수도 있고요. 재정 기조가 더 느슨해질 수 있다는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통화 가치의 방어보다 경기 부양을 우선하겠다라는 선택적 신호로 읽힐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경제를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내 투자자는 정책을 보고 나라가 경기를 살리려고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자금은 철저하게 수익과 리스크를 따지면서 냉정하게 움직이죠. 그들은 먼저 환율을 보고 금리를 보고 재정 건전성을 보고 그 다음에 주식과 채권의 흐름을 보는 거죠. 국내 여론이 어떻든 정치적으로 어떤 명분이 있든 외국인 자금은 그 수익과 리스크만을 관심 있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 한국 주식에서 7%의 수익이 나도 환율에서 10%의 손해를 보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결국 손실입니다. 이게 외국인이 보는 방향의 핵심인 거죠.